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흉흉한 용도 밑에 존민 학습의 대존당, 최신 과학기술 보급 고점으로 훌륭히 일도선 과학기술 존당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존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이 적극 기여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우리 인민을 위한 과학기술 보급 중심기지 배움의 전당으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신열과 러호를 바치셨습니다. 2014년 6월과 그 다음에 2월 우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와 시공, 자재 보장 대책까지 다 세워주시고 운영 준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현재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완공되었을 때인 2015년 10월에 또다시 우리 전당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전민학습이 대전당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려주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사명과 기능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과학기술 전당은 정보봉사활동을 심계해보려 우리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강국화 방침 관철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월 1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모시고 준공식을 진행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찾은 열람자 수와 참관자 수는 연 수백만 명에 달하고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급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을 위한 자료 보급 체계를 부단히 갱신하고 정보봉사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전당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뜻깊은 올해의 존민 학습의 대전당,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 기지로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원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각지 큰물 피해 지역들에서 당 창건 기념일까지 피해 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하군 쿤물 피해 복구장에서 조선인민군 유성철 소속 부대의 군인들이 읍지구 살림집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살림집 철거와 지대 정리 등 방대한 공사 과제를 수행하는 속에서도 많은 양의 블로크와 층막 보조를 생산한 이들은 초리아 전투를 벌여 짧은 기간에 10여 동의 살림집 기초골 작과 콘크리트 치기를 결속하고 골조 공사에서도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선행공정인 이 자재사업을 따라 세우고 블로크 생산과 부재 생산을 기본적으로 끊는 데 이어서 지금 축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 지도서의 내용을 모든 군인들이 알려주고 그 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공사에 반영되도록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명사족지 건설국에서 금강군 현리 피해 지역의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단이 지금 현리 3작업반 살림집 건설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돌격대는 하루빨리 살림집 건설을 끝내기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계획했던 기초구착을 단 하루 동안에 끝내고 지금 골조공사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골조공사도 공정계획이 2일인데 우리는 하루를 앞당겨 오늘 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황해남도에서 쿤물 피해를 입었던 연백호 물길에 대한 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장마철 기간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연백호 물길의 6개소가 심히 파괴되고 많은 토량의 물길이 쌓여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기계들을 집중하고 연안군 배창군의 근로자들이 떨쳐나 무너진 물길 제방을 다 다시 쌓고 짧은 기간에 연백호 물길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연백호 물길을 정리하면서 도에서는 도태천 정리공사도 다 같이 밀고 나갔는데 이 공사들이 끝남으로 해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또다시 들이닥쳐도 연백지구의 수만 정부의 농경지의 생명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성시에서 박연 령통사 관광도로 복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기업소의 노력과 운수기재를 총동원해서 현재 수십 개소의 구간에 수만立方미터의 토량과 수천立方의 막도를 채취해서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로 석축과 로반 정리, 사면 정리를 비롯해서 기술 공법상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특히 위험 구간에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이 하기 위하여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 내, 여름 내, 애써 가꾼 농작물들에서 하나의 나달이라도 허술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군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를 받은 농들에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쭉정이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살균제들과 이 영양액 비료들을 집중적으로 분무해줘 논뼈의 생익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거나 대가 꺾어진 강냉이들을 수확하고 그 밖의 강냉이들은 어사리 벗겨주기와 이 이상목 지르기를 진행해서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작업들을 전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신천군 온천협동농장에서 농작물들의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 합성 강화제와 영양 촉진제들을 입 덧비려 주어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한편 매일 많은 면적의 강냉이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큰 물에 북락되고 패어진 도로들의 복구가 지금 60% 개선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골물 피해가 직선길보다는 이렇게 곡선을 이루며 꾹 끼었던 굽인거리 길들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앞으로의 구었던 자연재해에도 끝도 가지 않게 웬만한 굽인거리 길들은 모두 직선으로 뽑으면서 먼저 장속도를 정전보다 더 높이 쌓았습니다. 이에 맞게 여기 운종촌의 강바닥을 파내서 도로폭을 더 넓히면서 이렇게 도로복구 전투를 더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들이닥치는 태풍, 후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지 하니까 수로들의 모래 감탕들이 계속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장마가 언제까지 있을지 예견할 수 없는 곳에서 농장 쪽으로 7km 구간에 막힌 수로들을 전부 찾아서 가시기를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해비침률이 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노 비답성 강화제와 다원소 강물질 비료들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빗물이 고여 가을 남새 생산에서도 적지 않는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무 잎들에 감탕을 씻어주고 고랑, 반머리, 사이도랑 째기들을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애써 키운 남새 포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3대 혁명붉은기 다리들에서 생산과 기술 개건, 절약 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곡산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에 튼튼히 의거해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개발 역량, 이게 곧 중산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뭘 좀 해보자고 해도 연구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던데 이게 이렇게 하다 나니까 좀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불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우선 우리의 그 원료인 강냉이를 가지고 만든 물엿과 옥당을 가지고 수입산 사탕가루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가루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비쪽 담보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종상할 수 있는 생산 토지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8월 인민경제계획도 110%로 넘쳐 수행하게 됐고 또 9월 현재 매일 생산 계획을 100%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장 기능공들 속에서 기능성을 부여한 질 좋은 이제 단가루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창발적인 안들이 여러 건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다 중산위로 이어지는 귀중한 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9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은 물론이고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는 데서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평양 이동통신운영국에서도 증산 조력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종업원들은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 보장할 목표를 세우고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 동원해서 많은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생산된 전력으로 총사의 조명을 보장하고 업무용 컴퓨터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국가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가 상징들 가운데는 세상에 자랑 높은 우리의 국어도 있습니다. 여러 단위들에서 조선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뿌리와 함께 우수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 언어라는데 바로 우리의 국어 조선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수천 개의 민족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어와 같이 발달되어 있고 우수한 언어는 없습니다. 조선어 말소는 울림이 강하고 그리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매우 유순합니다. 가장 표현이 풍부하고 발음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조선어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 언어를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만물의 소리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특히 문법 구조가 매우 치밀하게 쩌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문자가 또 우수하다. 문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걸로 지금 공인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20세기 초에 서유럽의 한 전문가는 조선어가 언어와 문자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세계 문화 수준을 평가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조선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론중하는 논문들을 잡지들과 홈페이지들에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에서 기본을 평양문화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문화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는 교재가 집필 완성되어 평양문화어를 널리 보급하게 하는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의 실력을 다 높일 수 있는 방도 이거를 국어교육을 강화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학교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단어를 소유하게 되고 또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자기가 보고 그리고 들은 것 그다음에 느낌과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어 실력이 낮으면 다른 과목은 물론이고 제일 기초적인 과목인 수학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부터가 국어에 대한 어른 이해를 가지고 국어 과목에 대한 교수 자질을 높이는 데 힘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들 속에서 말하기 경연, 그리고 글짓기 경연, 발표 모임, 보여주기 수업 등 매월마다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다종다양한 사물 현상을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인식시켜주는 데서 우수한 언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교원들이 실제 교수 활동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현실이 변화되는 데 따라서 새로운 시대어들이 많이 탄생되고 오이들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현실을 반영하고 편리성이 최대로 보장된 이런 종합적인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는 사회과학원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조선말 대사전 프로그램 새세기로 개발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전은 이전 사전들에 비해서 올린 말수가 3배 이상이고 단어를 건반으로 입력할 뿐 아니라 사진기로 찍거나 전화기로 말을 해도 즉시로 찾아서는 그런 문자인식 기능과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돼서 편리성이 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찾으려는 단어의 일부 부분만 입력해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다양한 검색 방법들이 도입돼서 사용자들, 특히 어린이들의 국어학습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각지에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다른 구역병원들과 달리
주민수가 많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에 맞게 비상방역 사업에 동원되는 우리 일꾼들에 대한 역량 편성을 짜고들어서 사소한 빈 공간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이 인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전투선에 서 있다는 사명감을 안고 의료 봉사활동을 비상방역 사업의 요구에 맞게 보다 개선하게 나게 한 사업을 짜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 편집을 이용하여 의료 일꾼들 속에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의 피해 상황과 그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한 각성 사업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체온제기와 손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가들에서 위생선정 카트를 만들어 놓고 그를 통한 위생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라선 백호 투자개발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비상방역 사업에서 공간이나 호점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방역 태세를 계속 보완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비상방역 분위기를 철저히 세우면서 방역 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량강도 료객 자동차 사업소에서도 비상방역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짜고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업소에서는 운전사들과 차장들 속에서 잠시도 해이되지 않고 고도의 긴장성을 유지하도록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들의 의장품들을 정상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비롯해서 비상방역 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에서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증가 속도를 보면 4일 동안에 10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2,500만 명 개선을 넘어섰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불과 4일 만인 9월 2일 100만여 명 또 증가돼서 2,61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645만 5,900여 명, 사망자 수는 87만 2,46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피해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일 하루 동안에 3만 6,500여 명의 감염자가 늘어나 대륙의 총 감염자 수는 368만 2,9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감염자 수는 30만여 명, 사망자 수는 3만 7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자국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7천여 명의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것은 2일에 이어서 3일까지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도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피난민 수용소인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수용소에서 3일에 첫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3일 현재 이 나라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만 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의 한 관리는 현재 유럽의 하루 감염자 수가 이 전염병의 최고조기를 겪었던 지난 3월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악성 비루스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와 관련해서 페루 대통령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야간 통행 금지와 접촉 제한 조치를 비롯한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성 전염병이 계속 퍼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 아프리카에서 어린이 기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어느 한 국제 비정부 기구는 올해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약 6만 7천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기아로 사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륙의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약 1540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가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아프리카에서는 큰 물과 메뚜기 떼의 침수, 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비법적인 물고기 잡이가 계속되고 있어 바다 생태계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중해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중해에는 80여 종의 상어와 가오리들이 있는데 그중 70여 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중해 주변 지역 나라들이 상어와 가오리 잡이를 중재하고 야생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소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였고 백두산에서는 손늘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북도 북부와 차강도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9월 5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2일들입니다. 내일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1 내지 3도 더 낮아져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몬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저기압과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전반 쪽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44.6mm로서 평년의 3배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원산, 문천, 거송, 통천을 비롯한 원산만 지역에서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동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기온이 매우 높았는데
특히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3.2도 높았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6일에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7일과 8일 태풍 경보입니다. 태풍 10호의 용량으로 7일과 8일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함경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북부 내륙,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동해안의 내륙 지역과 서해안의 여러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9일과 10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9일에 북부와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0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1일이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태풍 9호에 이어서 서태평양의 괌도 북쪽 부근 해상에서 태풍 10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태풍 10호의 이동 경로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10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태풍 10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20헥타파스칼, 최대 풍속은 50m/m입니다. 그리고 풍속 25m 이상인 구역 반경은 300km, 15m 이상인 구역의 반경은 540km로서 대형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지금 18km/h의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6일 21시경에는 일본 규슈 남부 해상에 이제 도달하고 그다음에 점차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7일 21시경에는 조선동해 이제 중부 해상에 도달해서 태풍 9호와 이제 유사하게 함경북도 부근을 통과해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됩니다. 태풍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태풍들은 북쪽으로 이렇게 거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 알대 거기압의 영향과 관련되는데 이 북서태평양 알대 거기압이 이제 지난 시기에는 북쪽 경계가 조선동해 중부 지역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전례 없이 강화돼서 조선동해 북부까지 이제 그 북서태평양 알대 거기압이 이제 확장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풍은 이 북서태평양 알대 거기압 변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조선동해 이제 북부까지 이제 이 태풍이 거쳐 올라가게 되고 동쪽으로 이제 편기되지 못하는 기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태풍 8호는 이 바람이 위주였고 또 9호는 이 비가 위주로 영향을 미쳤는데 태풍 10호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태풍 10호도 이제 9호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이제 폭우와 많은 비를 가져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이제 북서태평양 알대 거기압은 이제 동쪽으로 이제 밀려나가는 시기고 또 이제 태풍 9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태풍 10호는 9호보다는 동쪽으로 좀 약간 편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 10호의 이동 경로로 봐서 이제 9호와 유사하게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10m 이상의 센 바람도 불 것으로 이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